포도를 그려보겠습니다. 블로그에도 한번 올라갔던 내용이죠. 그때는 글로 살짝 설명을 했는데 이번엔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은 블로그에 올려져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이 포도를 선택한 이유는 포도가 알알이 있어서 이게 초보자는 알 하나씩 그리게 돼요. 그래서 이게 수채화를 하는 방법 따로 배우지 않으면 잘 모르는 그런 주제라서 이 포도를 선택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8색만 가지고 색칠을 해볼 거예요. 사진에 있는 포도는 약간 검은색이지만 포도는 약간 보라색? 약간 빨간빛을 띠는 보라색이라는 인식이 있죠. 그래서 보라색으로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퍼머넌트 로즈와 울트라마린을 섞습니다. 이게 초벌은 많이 칠해야 되기 때문에 물감을 많이 만들어 두는 게 좋아요. 이 포도를 갖다 처음에 할 것은 한 번에 싹 칠하게 될 거예요. 물이 있어야지 이제 번짐도 있고, 그 다음에 번짐으로 음영을 표현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어느 정도 물기가 있어야지 가능하거든요. 이 정도 그림 크기가 있으니 좀 더 만들어야겠죠? 이게 기본 색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좀 더 필요할 것 같네요. 자, 단계는 간단해요. 초벌로 이제 한 단계를 칠하고 그 다음에 번짐으로 이제 대략적인 명암을 표시하고 말린 뒤에 세부 묘사를 들어갈 겁니다. 자, 이제 칠하면 되는데요. 이게 한 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빠르게 칠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광택이 좀 남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칠하지 않고 남기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속도가 중요해요. 그리고 포도 한 알 한 알 신경 쓰지 마세요. 빨리 칠하는 게 목적이라서요. 종이는 캔손 몽바를 썼습니다. 한 알 한 알 칠할 필요 없이 그냥 밀어버리면 됩니다. 한 색으로 쭉. 종이에 물이 너무 없으면은 하는 도중에 말라버리거든요. 그 점을 주의하시면서 쭉 칠하시면 됩니다. 좀 처음 칠한 부분은 좀 이제 마르기 시작하네요. 아, 나갔다. 자, 여기서 카드뮴 레드와 울트라마린을 섞어서 진한 보라색을 만듭니다. 그리고 사진에서 어두운 부분에 똑똑 떨어뜨리시면 돼요. 좀 더 파란 쪽이 자연스러워요. 제대로 형태를 잡아야 되지 않냐 이런 걱정할 필요 없이 그냥 떨어뜨려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형태는 나중에 잡게 될 거거든요. 그리고 마르기 전에 퍼머넌트 로즈를 약간 빨간 걸로 해서 살짝 밝은 부분 몇 군데 떨어뜨려 주세요. 자, 이렇게 1차적으로는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리시면 돼요. 말리고 난 다음에 다듬어서 이제 완성을 하겠습니다. 자, 다시 시작해 볼까요? 여기 뭐 얼룩
붓도 좀 남고 선 남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제 정리만 하면 됩니다. 잘 그리는 수채화 작가들은 이 단계에서 완성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수채화 작가가 아니니까 해서 한 단계 더 나가도록 합니다. 이제 좀 더 어두운 부분들을 그리면서 이제 포도송이를 하나 하나 분리해 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거의 완성됩니다. 더 이상 손댈 필요도 없고요. 정말 간단하죠? 농담이 아니고 이게 정말 간단한 방법이에요. 자, 다시 카드뮴 레드와 울트라마린을 섞습니다. 제가 지금 카드뮴 레드를 쓰고 있는데 꼭 카드뮴 레드일 필요는 없어요. 좀 따뜻한 색의 빨간색이기만 하면 됩니다. 어두운 쪽은 약간 파랗게 해주는 게 좀 더 어두워 보여요. 사람이 인식이 파란 건 어둡다고 그런 인식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진 않는데 그렇게 인식해요. 자, 좀 탁하고 어두운 파란색에 가까운 보라색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사진을 보면서 이제 한 알 한 알 포도송이를 분리할 거예요. 자, 포도송이를 그리고 여기서는 정말 단순 반복의 작업입니다. 물기를 약간 흡수한 다음에 살살 닦아주면서 퍼뜨려 줍니다. 잘 보이시나요? 너무 한색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약간 파란색, 어두운 건 파랗게 느껴진다고 하기 때문에 울트라마린을 살짝 섞으면서 어두움을 표현해 주면 됩니다. 이 단계에서 이제 이런 선이 생긴 어둠들도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한 거였고요. 좀 더 어두워야겠네요. 그다지 색을 많이 안 쓰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아요. 섞는 거는. 처음에는 좀 어렵겠지만 몇 번 해보면은 무슨 색을 섞으면은 이제 무슨 색이 나오고 어떤 비율로 하면은 이제 어떻게 색이 나오지 금방 익힐 수가 있어요. 경우의 수가 별로 없으니까. 오히려 물감을 많이 갖고 있는 게 더 이제 색 알기가 어렵죠. 여기 요렇게 됐었죠. 사진을 보면서 이제 그으면 돼요. 뭐 스케치한 것도 이 단계에서는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여기서는 뭐 이렇게 됐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포도알을 그려 나갑니다. 어떤 거는 정말 어두운 것도 있는데 반쯤 어두운 것도 좀 있죠. 그럴 때는 약간 울트라마린으로 어둠을 표시하고 살 퍼뜨려 주면 됩니다. 울트라마린이 잘 섞으면은 이런 과립이 남아요. 그래서 굉장히 예쁘기 때문에 수채화의 맛을 좀 더 살릴 수가 있어요. 이건 이렇게 했어야 되네요. 때로는 포도송이를 동그랗게 그리고 안쪽으로 부드럽게 퍼뜨려 줍니다. 그럼 포도송이가 하나씩 분리되면서 이제 점점 포도의 형태를 갖춰 나갑니다. 이게 포도가 초보자들이 혼자서 그리면은 익히기 어렵다는 게 이 부분이에요. 이제 하나씩 그리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전체 균형이 깨져요.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크게 명암을 잡아둔 다음에 하나씩 떨어뜨리는 게 좀 더 자연스럽고 쉬워요. 여기서는 정말 단순 반복 작업이기 때문에 이게 붓이 두 개가 있으면 좀 더 쉽습니다. 칠하고
퍼뜨려주면 됩니다. 퍼뜨린 부분이 물체의 안쪽이고 이제 날카롭게 동그랗게 된 부분이 물체의 바깥쪽이 되는 겁니다. 포도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그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이제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할 수 있으면은 고수가 된 거예요. 저도 거기까지는 아직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은 종이를 많이 타기 때문에 코튼지 이런 걸 쓰는 게 좋아요. 그리고 중간 어두움은 어떻게 하느냐? 더 어두운 부분과 약간 덜 어두운 부분이 있죠. 그럴 때는 물을 약간 더 타거나 파란색기를 살짝 빼줍니다. 아까 파랄수록 어둡다고 말했죠? 그리고 너무 파랗기만 하면 이상하니까 빨간색에 가까운 퍼플로도 살살 칠해줍니다. 아, 그리고 중요한 여기서 흰색 남겨둔 걸 그대로 하고 있으면은 이게 너무 튀어서 어색해요. 그래서 테두리 부분을 살살 지워줘서 부드럽게 만들면은 이제 자연스러운 광택이 됩니다. 완전히 희게 남겨둔 것보다 물감을 녹여서 살살 칠한 게 더 자연스러워요. 살살살살. 꼭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뭐 과일이라든지 거기서 광택 그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빛이 강하면은 흰색을 완전히 남겨두는 게 더 나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은 완벽하게 나뉘어진 테두리를 부드럽게 하고 흰색을 덮어주겠습니다. 완전히 이걸 안 건드리고 그냥 희게 남겨두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아주 조그맣게 남기는 게 자연스러워요. 자, 이제 계속 들어가 볼까요? 자, 여기는 광택이 있어야 되는데 광택이 없네요. 그러면 사실 물 묻힌 붓으로 지워서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물감에 따라 잘 안 되기 때문에 광택을 남기는 쪽이 좋습니다. 자, 이제 접시 회색이죠. 회색은 쉽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보색기를 섞어주면 되는데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번트 시에나랑 울트라마린을 쓴 겁니다. 이 비율에 따라서 약간 갈색계의 회색이 만들어질 때도 있고 파란계의 회색이 만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잘 섞으면은 중간 회색이 나오죠. 여기서 물을 약간씩 섞어서 어두운 부분을 묘사해 칠해줍니다. 아까도 말했죠? 그냥 쫙 칠하세요. 예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칠하시면 됩니다. 접시가 대부분이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약간 전부 약간씩 어두워요. 이게 흰색이라도 좀 더 어두운 부분이 있고 좀 더 밝은 부분이 있는 정도예요. 자, 윗부분은 밝으니까 놔두고 어두운 부분만 칠해 봅니다. 접시 이 부분이 명확하게 선이 나뉘는데 마른 다음에 칠하도록 하죠. 자, 접시가 마를 동안 이제 포도 줄기를 칠해 보겠습니다. 레몬 옐로우와 사이언을 섞습니다. 사람들이 잎을 갖다가 완전히 초록색으로 칠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연두색에 가까워요. 노란색이 더 많은. 그리고 초록색, 사람이 볼 수 있는 시야 범위에서 초록색이 가장 넓습니다. 그래서 초록색은 섞어 만드는 게 좋은 이유가 그런 거예요. 사람이 초록색을 그렇게 잘 보는데 몇 가지 색으로 초록색을 만들면 오히려 어색해지기 때문에 초록색은 갖고 있는 색을 그대로 쓰기보다도 섞어서 쓰는 쪽이 더 다양하고 자연스러운 색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마르기 전에 빨간색을 약간 떨어뜨려서 갈색을 만들어줍니다. 접시를 완성해 봅시다. 경계 부분을 칠하고 그 밑에 부분을 풀어주면은 단차가 생깁니다. 그림자 하는 건 거의 똑같아요. 꽃도 이런 식으로 그리면 금방 완성할 수 있어요. 자, 이제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아래쪽에 있는 그림자를 칠해줍니다. 그림자는 약간 더 파랗게, 약간 더 파란 회색으로 묽게 칠하면 돼요. 저는 그림자를 민트색이라든지 아니면 연한 하늘색을 씁니다. 완전 파랑파랑하게요. 근데 그렇게 쓰면은 어색하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림자가 밝거든요. 그게 어색할 수도 있고 아니 뭐 예쁠 수도 있고 그거는 개인의 자유죠. 보통은 그림자를 회색으로 칠하죠. 그림자는 좀 넓게 그리고 테두리는 명확하지 않은 쪽이 좀 더 그림자다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가장 어두운 부분, 접시 아랫부분에 있는 그림자죠. 여기서는 제일 어둡게 칠합니다. 그림을 좀 색을 연하게 그리시는 분이 많은데 연하게 그리더라도 가장 어두운 부분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한 거랑 색이 흐릿한 그림이랑은 전혀 다른 거거든요. 이제 흐리게 그려도 몇 부분 진하고 선명한 곳이 있으면은 이제 그 그림 이 색은 연한 색이 되고 그런 부분이 없으면은 뭐랄까 색이 제대로 표현이 안 된 그게 없으면은 색이 제대로 표현 안 된 그림이 돼요. 지금 너무 젖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이 색을 칠하면 쫙 번져서 선이 안 돼요. 약간 말려두도록 합시다. 부채나 이제 여기서 드라이기를 쓰면은 빨리 말라요. 드라이기는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게 물이 날려갈 수가 있거든요. 물이 많을 때는. 그래서 부채 쓰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드라이기는 어디 들고 다니기도 힘들고 해갖고요. 여기선 지금 완전히 말릴 필요는 없고 살짝 말리고 접시 밑에 선을 그어줍니다. 선이 너무 두껍지 않게 조심하면서 쭉 자, 그리고 씻고 물기를 닦아낸 다음에 아래 부분을 잘 지워줍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러운 그림자가 돼요. 그냥 놔두면 그냥 흠집처럼 보이거든요. 칠하고 녹이고 지우고 이거 반복만 해도 수채화는 쉬워집니다. 어느 정도 됐죠? 직접 해보니까 어렵지 않죠? 지금 그냥 동영상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거 직접 해보면은 안 어려워요.
한 두 번만 연습해 보면 금방 잘 그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완성하셨다면은 사인하시고, 그러면은 완성입니다. 자,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이게 금방 할 수 있고 쉬운 방법이라서, 우리가 약간만 연습하면은 누구나 이제 잘 그린 것처럼 보이는 수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 하려면은 수채 전용지를 써야 된다는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